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주택 땅 vs 상가 땅 주거지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 땅하고 상가 땅하고 비교해 보기 전에 땅값에 대한 이러한 관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건물 제외한 순수한 땅의 생산력에 대한 값이 땅값이다.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땅을 임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이 땅값이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개발 호재 3번의 그 개발 호재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미래에 그 지역 땅을 임대할 경우 지금보다 수익이 엄청 커진다. 자, 이것이 개발 호재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주택 땅값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땅값은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이 도시주택이 서 있는 땅이고 우측이 시골주택이 서 있는 땅인데, 자,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일단 건물이 거의 유사한 그 수준이어야 됩니다. 자, 준공한 지 둘 다 얼마 안 되면 그 굉장히 비교하기가 좋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도시주택의 그 임대료는 시세니까 알 수가 있죠. 자, 1년에 3천만 원 정도 내면은 저기를 그 임대할 수 있더라. 자, 이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골주택도 임대료가 정해져 있겠죠. 저 지역에 가면 자, 1년에 500만 원 주면은 저 집을 빌릴 수 있더라. 자, 이러한 시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골주택 중에서 정말 시골, 자, 땅값이 한 15평 정도는 거의 뭐 그 반만 사면 그 빌려주는 수준의 그 땅값, 정말 땅값이 낮을 때는 자, 땅값 무시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도시주택이 서 있는 그 땅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 임대료 3천만 원 빼기 시골 임대료 500만 원 하면은 그 도시주택이 서 있는 땅의 임대료 2,500만 원이 나오지요. 자,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번 도시주택 땅값 산정. 자, 도시주택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땅과 건물. 도시주택은 땅과 건물로 구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도시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임대료가 있어서 자, 땅에 대한 임대료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합하면 전체 임대료가 나오는데, 일단 그 도시 물건만 보면은 구분해서 임대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 그 지역 시세는 합한 금액이 나오겠죠. 자, 도시주택 임대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들어간다. 저 노랗게 표시된 저 부분은 구할 수가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의 임대료 저 합계 부분에 있는 3천만 원, 자, 적으면 되고, 자, 시골도 마찬가지죠. 전체 시세 500만 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적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골에 대한 땅값은 어느 정도는 평가가 가능한데, 가장 좋은 케이스가 정말 시골일 경우, 자, 시골에 가서 15평 땅을 표시를 해놓고, 자, 주인한테 이거 1년 빌리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주인이 15평 보고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참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다. 자, 그냥 소고기 한번 사라. 자, 그 정도면 빌릴 수 있는 땅, 당연히 그냥 임대료 무시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자,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이나 시골주택이나 건물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주택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500만 원이죠. 자, 따라서 3천만 원 빼기 500만 원 하면은 2,500만 원 나오는 것이 도시 땅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 땅 15평에 대한 임대료
2,500만 원을 구한 다음에 자,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대료 나누기 기대 수익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굉장히 과소하게 자, 기대 수익률 2%만 잡았습니다. 자, 2%는 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이긴 한데 옛날에는 뭐 저런 경우도 있었죠. 영원히 저금리가 계속될 줄 알았던 시대에는 자, 2%만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2% 잡아서 계산을 하면은 도시 땅 15평의 그 가격이 나옵니다. 12억 5천만 원. 자, 12억 5천만 원이 그 땅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평으로 이 값을 나눠주면 한 평당 도시 땅값이 나옵니다. 8,300만 원. 자, 그런데 저 밑에 참고 표시 보시면은 아파트 땅 15평은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 자, 단독 지분이면 저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사실 그 나중에 그 소유자들이 다 그 의견 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재건축 비용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독 지분이 아니라서 땅값이 12억 5천만 원이 아니죠. 자, 참고하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도시상가 땅값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좌측이 그 명동에 있는 4층 그 상가이고 오른쪽이 시골인데 자, 시골에 저렇게 4층 상가 지을 이유가 없죠. 저거 지으면 거의 뭐 미친놈 소리 듣겠죠. 자, 그래서 도시와 비교 가능한 시골 상가는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가 땅값 계산은 전체 부동산에서 그 건축 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도시상가 땅값 산정. 물론 그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땅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이렇게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자, 그래서 똑같은 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땅과 건물을 합한 땅은 100평, 건물은 4층 건물. 그래서 연면적 400평. 자, 여기에 대해서 임대를 하니까 1년에 10억 수입이 잡히더라. 자, 요것은 시세니까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1번 그 10억 그 나누기 자, 기대 수익률 3%. 3% 요것을 일단 그 설명을 드리면 밑에 참고 표시 보시면 그 상가는 주택에 비해서 기복이 심해서 자, 장사 잘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돼서 기대 수익률을 주택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좀 그 더 잡아왔습니다. 상가는 주택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자, 그래서 2% 대신 3%를 잡았습니다. 상가가 또 주택에 비해서 또 기대 수익률을 더 잡는 이유는 예전에는 그 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주택 대비 상가의 그 기대 수익률을 훨씬 더 높게 잡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택도 임대소득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 한 3%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1번 임대비에다가 나누기 3% 해주면은 그 도시에 있는 상가 땅 플러스 건물의 가격이 나오는데 333억이 나옵니다. 333억. 자, 거기에다가 그 건물 가격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400평, 그 연면적 400평이니까 400평 곱하기 도심 지역이라서 건축비 좀 많이 잡고 800만 원. 그러면 400 곱하기 800만 원 하면은 건물에 대한 가격이 32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33억 빼기 32억 해주면은 땅 100평에 대한 가격 301억이 나오는 거죠. 이 301억에다가 100평을 나눠주면 한 평당 그 도시 상가 땅값이 3억이 나오죠. 3억. 자, 명동 같은 경우에 잘 나갈 때는 3억 훌쩍 넘는 땅들 많았죠.
자, 3억 이렇게 구했습니다. 4번 결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계산한 그 주택 땅값하고 상가 땅값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결론을 보시면 되는데, 자, 주택도 굉장히 훨씬 비싼 주택 많지 않느냐? 맞습니다. 자, 상가도 훨씬 비싼 상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그냥 비교했다고 보시고, 자, 결론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땅값은 그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번 실거주가 아니라면 최고 주택 땅의 수익률과 최고 상가 땅의 수익률은 너무 차이가 크므로 최고의 땅은 그 상업용지에서 나올 확률이 크죠. 자, 상업용지는 보면은 그 위치가 끝내주는 데 보통 있습니다. 자, 3번. 그런데 최근 주택 버블로 주택의 땅값이 인근 그 상업용지 땅값보다 비싼 지역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역의 그 주택 임대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거의 뭐 1%대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1%도 안 되는 데가 많죠. 자,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시기, 자, 이 시기에 임대 수익률이 주택이라도 4%는 나와야 되는데, 자, 1%대이다.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상가도 뭐 5%는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한데, 특히나 아파트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과 제목에 있는 주택 땅보다는 상가 땅이 비싸다. 자, 상가 땅 중심 상업 지역에 있으면 용적률 1500%짜리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신 분 있습니다. 자, 한남동 단독주택은 300억이다. 300억짜리가 있냐? 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자, 큰 건물은 몇천억짜리도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한남동 단독주택 300억, 자, 이렇게 구할 게 아니라, 자, 아마 한 200평은 될 것인데, 평당으로 환산하면은 한 1.5억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주택들은 임대 수익률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자, 투자라는 말이 붙지 않는 진정한 그들만의 리그, 순수 실거주 주택이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신들의 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비교 대상에서 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추가로 고려할 점. 자, 첫 번째로 그 6.25 이후 지금 처음으로 인구 감소의 시대를 이제 맞이합니다. 자,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전례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번 도시주택도 이제는 그 공실, 기정사실이므로 주택에도 그 공실 리스크를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 임대소득세 과세하는 것이고, 자, 따라서 그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을 상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자, 그래서 자, 임대 수익률은 그 4%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 같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